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주 황당한 모습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의사에게 음주 측정까지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됐는지 자세한 얘기를 황순욱 팀장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 네. 지난달 28일, 오늘이 1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예.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밤 11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4살 아이 꼬마애가 그 바닥에 물이 엎질러진 걸 모르고 발로 밟아서 이제 미끄러져서 턱 부위가 이제 찢어진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그 응급처치를 해서 꿰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 1년 차인 의사가 치료를 하겠다면서 나왔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요? 네, 술을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와서 이 아이의 찢어진 부위를 꿰맸는데 그 꿰맨 것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마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됐고 이 상황을 지켜본 이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응급실로 와서 실제로 그 의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자, 아이의 부모가 굉장히 좀 황당했을 텐데 그 술에 취해서 아이의 턱을 꼬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정말 참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 아버지가 그 한 매체하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의 심정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위생장갑을 끼고 앉은 채 실을 계속 잡지도 못하고 바늘을 애기 얼굴에 올려놓고 사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음주 알코올 농도도 혈중 알코올 농도도 반드시 측정을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법상 음주 진료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법이 의사가 만취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것을 가정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겠어요.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정도로 형법상 처벌만 가능하고 뭐 이거에 따른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그 실제를 너무 좀 뒤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를 꼭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어떤 법 조항과 이런 제도의 개선이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가 최근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여러 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의 목숨, 우리 가족의 목숨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기대는 곳이 의료진인데 이런 의료진이 음주 상태에서 진료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료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좀 울분이 치미는 그런 일을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병원 어디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이러다가. 그 처벌은 형사적 처벌은 별개로 치더라도 병원 내부에선 징계는 했나요? 네, 일단 병원 내부에서는요. 일단 파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파면이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 1년 차였는데 일단 파면을 했고 응급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서 응급실의 그 책임자도 아마 처벌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음주 상태에서 이 아이를 수술한 담당 의사, 뭐 응급센터에서 보직자도 다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대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신해철 씨의 수술을 맡았던 병원의 의사인데 지금 새로운 얘기들, 새로운 주장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매니저 이야기를 직접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못 드시게 위를 꼬매놨다고 그랬어요. 위를 용량을 작게 해놨다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오빠가 깨어나셨을 때 얘기를 했죠. 위를 꼬매놨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누구 맘대로 그런 수술을 했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럼 신해철 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수술 사고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사고냐 아니냐의 여부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가 환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내장 내의 절개 또는 접합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핵심 주제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가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한다. 환자가 이야기도 하지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수술까지 한다.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시당초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신해철 씨 가족 측이 밝혔을 때 가장 여러 번 나왔던 증언이 이겁니다.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어떠한 시술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 지상파 방송사가 어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 이 문제가 된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분이 이 강 원장에 대해서 또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직접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이 한 4시간 정도 시간 했던 기억이 나요. 독강내로 이제 바늘을 넣어서 하는데 안 보여서 그거를 한 시간 정도 찾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찾으셨어요? 자기가 짤때 있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강원도 자기가 수술하다가 배 안에 빠트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때도 뒤집기가 엄청 했거든요. 맨날 멀쩡한 냉장 떼고 멀쩡한 중간 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냉장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한 달에 몇 건씩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 간호사의 증언 이외에도 지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해당 병원에서 다른 시술을, 위밴드 시술을 받았던 어떤 환자가 또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본인은 위밴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맹장을 이 해당 병원 의사가 제거를 했다. 그래서 정말 황당했던 경우를 당했다라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해당 병원의 의사가 증언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몇 가지 좀 여러 번의 어떤 시술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증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취재했던 이 해당 언론사의 기자도 또 비슷한 내용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그 해당 취재 기자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건보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의 맹장수술 기록, 즉 보험 처리가 된 맹장수술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2건을 확보를 했는데 그 가운데 27건이 위밴드 수술과 그 맹장 수술이 같이 진행이 된 이런 사례를 발견을 해서 과잉 진료에 따른 어떤 급여 청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의학적으로 만약에 불필요한 수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경악스러운 일이거든요. 증언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일방적인 또 상대방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해당 병원의 원장도 아마 입장을 조만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금 29일 재소환해서 이 해당 병원 원장을 7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경찰 조사에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떤 과실 여부가 드러나게 되고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증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저 병원의 원장이 결국엔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시술까지 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저 부분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